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FM 93.5MHz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서 스포츠 전북에서 무척 반가운 뉴스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고요? 그 소식은 바로 전북현대 모터스가 K리그에서 당당히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승리하는 전북현대 소식을 전하는 저는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을 연장하고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5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 대 울산 현대와의 빅 이벤트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이십시다. 3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모인다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의 특별자치도 위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만 명의 함성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도 프로축구, 프로야구 소식 변함없이 전해드리고요. 경남 김해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 장학사님이 현재 김해에서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전북현대 축구는 요즘 아주 장안의 소문이 나고 또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정경규 교수님과 함께 전북현대 축구 소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도 바쁘셨죠? 네. 네. 자, 전북현대가 지난 5월 23일에 이제 그 제주하고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는데 1점을 획득하면서 2박 3일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네네. 대전이 이기면서 또 다시 1위가 바뀌었어요. 네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1위를 했었을 때 지금 K리그 전체가 같은 경기 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기긴 하는데요. 네. 전북이 한 경기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순위를 해줬다는 것은 전북이 지금 1위를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그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대전과 이제 15경기 기준으로 한다면은 전북현대가 1등인데 이제 대전이 이기면서 순서가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1265일 만에 1위로 이제 올라왔던 전북현대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간다면 4년 만에 우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도 같은 바람이고요.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그랬고 중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우승할 전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승할 수 있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전북 구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분석하기에 제주 SK 정도는 이겨야만이 승점 3점을 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 날씨가 그렇게 전북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K리그 구단들이 제주의 원정을 떠났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뭐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날씨 상태도 그렇고요. 또 제주가 아시다시피 바람이 또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원정에서 갈 때 보면 그 제주한테 갔을 때 보면 전력적으로 경기를 잘하는 팀들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전북 역시도 그날 뭐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뭐 사실 뭐 티아고와 콤파뇨 자리 한 자리만 바뀐 상황이었었는데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뭐 내용적으로는 전북이 좀 유리한 경기를 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날 이제 기록을 보니까 볼 점유율은 67대 33으로 전북이 앞섰습니다. 슈팅은 9개, 7개. 유효 슈팅이
글쎄 90분 경기를 했는데도 유효 슈팅이 3개, 2개 좀 빈약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기록상으로 네, 보면요. 이런 기록은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다고 보긴 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건 그 제주가 사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감독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팬들과 예, 그런 불화설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상대가 또 전북이기도 했고 홈 경기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어떤 경기력을 증명하려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전북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자체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전북이 볼을 많이 소유했지만 경기를 꼭 지배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적 형태였습니다. 네네. 아무로 지배를 한다면은 전북현대의 슈팅이 좀 많아질 텐데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빈약했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네네. 그 비바람 날씨는 제주도에 다른 종목 얘기하는데 골프하러 가신 분들이 2박 3일 있는 동안에 비바람 때문에 아주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제주에 가서 전북현대가 경기할 때 아마 날씨 때문에 이거 날씨를 잘 만나야 전북현대가 본전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전반전에 전북현대가 공격을 많이 시도하려고 그랬지만은 압박 수비가 전반전에 좀 강했어요. 제주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었고요. 네. 라인을 앞면서 전방 압박 하이플래싱을 하면서 전북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차단을 앞에서부터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전북이 그 볼을 소유하면서 앞으로 빌드업해서 전개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불편했었고 네. 거기에 미스가 또 많이 생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네. 후반전에는 이제 송민규, 티아고, 이영재 선수가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또 제주의 골키퍼가 또 김동준 선수가 날라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후반전? 뭐 전북이 뭐 득점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찬스나 또 어떤 컬렉티브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긴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은 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제주의 수비 또 김동준의 선방에 의해서 득점을 하지 못했던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들이 많았던 경기였죠. 네. 후반전에 이 골키퍼 앞쪽으로 그냥 볼이 흘러다니는데도 팔 한 번만 대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아유,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제주와의 경기에서 꼼파뇨가 이제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고 대신에 티아고가 나왔는데 사실 티아고는 국내에서 이미 검증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아직도 본궤도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지 아쉬움이 많았어요. 전투력이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전북 팬들은 아마 좀 그 경기를 보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자, 콤파뇨하고 그 티아고의 차이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있어요. 콤파뇨가 뭐 신장이 5cm 정도 커요. 네. 95 정도 되는데 또 거기에 콤파뇨하고 티아고는 볼 차는 유형이 좀 다르죠. 볼을 소유하려고 하는 콤파뇨의 능력도 있지만 또 이 티아고 같은 경우 침투도 많이 하고요.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네. 두 팀에. 근데 스타일이.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날 경기에서는 좀 그 콤파니의 아쉬움이 또 티아고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그 용병들이 잘 싸워줘야 되는데 전북 현대는 국내 선수가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계속해서. 네. 그래서 용병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름 시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 시장 때 선수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도 하시면서 우려 반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뭐 지금 기간 자체가 또 A매치 기간이 다가오고 네. 또 여름 이적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팀들마다 바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북의 프론트 역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로 보여지는데 전북이 지금 티아고 빼고는 이렇다 할 용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줄 만한 그런 미드필드 자원 또 측면에서 그다음에 수비에서 네. 중앙 수비에서 이러한 외국인 선수들이 좀 보강이 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북이 이번에 우승 가시권에 꼭 갈 것이고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용병들이 팀에서 활약을 많이 해준 팀들이 상위 랭크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 전북현대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국내 선수들이 더 분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외국 그 용병들의 농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글쎄 지금 보여지는 것까지는 지금 대표적인 용병이 콤파뇨 외에는 다른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네.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신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따른 우리 국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갔다는 게 하나의 네, 맞습니다. 전북에는 네. 큰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아무튼 여름 시장에서 이제 그 용병 얘기가 나오니까 콜롬비아 리그에서 존 코르도바라는 선수를 임대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m 84의 젊은 선수인데 왼쪽 윙어 겸 최전방 공격수. 혹시 교수님 뭐 들으신 바가 없으신지요? 자, 저도 미디어에서는 접해보긴 했는데 사실 또 호주에서도 한 선수가 왔잖아요. 그렇죠, 와 있죠. 아나스모라고 하는 선수가 왔는데 아직 어떤 정보가 없고 그래서 좀 이제 팬의 입장 또 이제 축구를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검증되고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내국인 자원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자, 그래야 전북이 지금의 공격에 힘을 더하게 되고 우승권에서 또 견고하게 우승권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선수 보강에 대해서 국내 선수 중에 현재 이제 강상윤 선수가 워낙 좋은 플레이를 하니까 그 강상윤 선수의 나이 비슷한 그런 장래가 유명한 선수들을 또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 FC의 박현빈 선수가 스카우트 대상이다라는 또 기사가 떴어요. 뭐 저도 이게 미디어에서 접하긴 했습니다만 뭐 강상윤 선수와 백업 자원이 될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박현빈 선수라고 하는 이 선수의 특징적인 것들에 대한 장점이 전북이 어떻게 잘 녹일 것인가 데려왔을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여린 선수들한테는 또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천 FC에서는 상당히 보물로 삼고 있는데 쉽게 내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네. 강상윤 선수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료, 비슷한 또래 선수가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로에 대한 어떤 경쟁 체계도 되고요. 또 서로한테 동기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21세 자원들의 출전 선수들은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경쟁이 또 다른 팀의 시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 강상윤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전진우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니까 노장 선수들, 오랫동안 경기를 했던 선수들보다는 패기가 넘친 한 게임에서 뭐 13km를 뛰었다는 그런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미들필드에서 공수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팀이나 필요한데요. 전북에서는 아주 뭐 강상윤 선수가 너무 잘 해줬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네. 또 다른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현민 선수 같은 선수가 또 와준다면 전북에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대건고등학교 출신이고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다 겪은 선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자, 그럼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콜롬비아 선수 리그 그 선수는 이제 또 뭐 임대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내일 경기가 이제 이 A매치 대회 때문에 이번 주 지난주 경기가 좀 불규칙적인 일정으로 경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FC 경기가 네, 있는데. 네. 자, 이거 좀 예상해 주시죠. 사실 뭐 리그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고 또 그 리그 일정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북이 지금 좋은 상승세는 결국 부상 선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콤파니어가 잠깐 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베스트 11에 부상 선수가 없이 네. 계속 선수들을 가용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뭐 감독에 대한 선임부터 시작해서 리그 10연패 중이란 말이에요. 이 팀을 상대했을 때 전북이 충분히 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여세를 몰아서 31일 날 또 울산 경기에서 또 좋은 그런 분위기로 울산을 또 이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한 가지 선수 출신이시니까 네네네. 전북현대가 이제 제주하고 경기를 금요일 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대구 FC는 토요일 날 경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쉬는 기간이 네. 하루가 전북현대가 좀 더 쉬었는데 그게 경기에
도움이 되지요, 솔직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그 하루하고 또 그다음 이틀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네. 단 이제 전북이 그날 경기가 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주였기 때문에 제 생각엔 피로도는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비 잔뜩 맞고 경기하고 그렇죠.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또 비행기 타고 이 전주나 광주나 군산으로 왔을 텐데 그렇죠. 그 비행기도 사실은 외국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외 간 거죠, 뭐. 네네. 자, 그렇다면 아무튼 대구 FC의 경기가 대구에서 열리는데 이 3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제 드리고 싶었고. 네. 자, 이제 문제는 또 31일 울산 현대입니다. 이 현대가 만만한 팀이 아니고 또 중반에 조금 부진하더니 요즘 또 차고 올라오고 있어요. 2골 치고 있다가 역전해서 3골 넣어서 역전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울산 현대를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우선. 글쎄 울산 현대가 지금까지 그 15라운드 경기하는 과정까지 지금 현재는 한 경기를 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울산 현대가 보여준 경기력은 선수의 구성, 그다음에 그 무게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또 승수를 쌓기 시작했고 가장 전북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지난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울산이 3대1로 역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역전승은 그냥 1승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연승한 것보다 더 큰 팀에 하는 시너지를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전북을 대구를 잡고 울산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 두 팀 간의 어떤 승패가 갈릴 텐데 전북이 우승하면 저는 우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 울산 현대하고 3월 1일 울산에서 0대1로 전북이 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지금처럼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저녁 7시에 만납시다. 3만 명 관중 동원돼야 됩니다. 제가 멘트를 했는데 과연 3만 명이 오실지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저 유튜브 보신 분들 또 방송 들으신 분들 그날은 저 가족끼리 한번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오시면 봄의 기운도 느끼시고 또 그 열정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그 도민들이 한번 파워로 말이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갑니다. 교수님도 가시죠? 예. 보셔야죠. 자, 그 A매치 경기가 이제 6월 달에 있어가지고 한 2주간 이제 K리그가 없을 텐데 이 기간이 또 어떤 면에서 구단 쪽에서는 선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거죠. A매치 기간들은 항상 그 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상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이적 시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북은 사실 어떤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관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K리그 모든 구단뿐만 아니라 전북 구단 같은 경우 더욱 자기들한테 필요한 시간들을 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홍명보 감독이 며칠 전에 이제 왔다 갔고 또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각에 방송하는 시각에 현재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라크와 쿠웨이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대표 다시 한번 교수님이 예상하신다면 내가 감독이다. 그러면 전북현대에서 누구 데려가실 건가? 저는 두말 없이 전진우 그리고 박진섭 그리고 골키퍼는 송범근 이 세 선수는 대표팀에 분명히 가서 승선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송민규 선수가 요즘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 힘이 넘치고 자기 본인의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송민규도 언젠가는 올 시즌 안에 대표를 뽑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좀 화이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북돋아 주세요, 교수님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위를 보면 대전이 16경기에서 현재 1위. 그리고 전북이 15경기를 해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으로는 2점 차입니다. 울산은 전북하고는 2경기 차이군요. 그리고 승점으로는 1점 차인데
전북현대보다 2경기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점수는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팀 12개 팀 중에서 올라올 팀들이 포항이 조금 쳐져 있어요. 지금도요. 포항이 쳐져 있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축구 내일 경기하고 이제 토요일 경기 우리 전북현대가 잘 싸워주길 바라고 또 새싹들의 경기가 군산에서 있죠. 금속배. 네, 군산에서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달 29일이죠. 네. 목요일 날부터 군산에서 체금석배, 네. 금석배라고 그러죠. 아주 그렇습니다. 오래됐고 전통이 돼 있는 그런 대회가 군산에서 전국 고교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네네. 이 금색배 하면은 전통이 있는. 그럼요. 여기에서 발탁이 된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 활약을 대단히 하는 거죠. 그럼요. 네네. 너무 많은 선수들이 있죠. 네네. 네. 이 금석배라는 대회가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저도 현역 시절에 금석배 축구 경기를 TV로 중계한 일이 있거든요. 네네. 이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교수님도 금석배 출신 아니신가요? 저는 금석배 출신은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나요? 예,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금석배 출신은 아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금석배가 없었나요? 저는 그때 대통령배 그리고 또 대통령배 예. 이게 이제 고교마다 감독님이나 거기 체육부장들이 어느 대회를 나갈 그렇죠. 것이냐 네네네. 판단해서 선수들이 또 부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경구 교수님이었습니다.